안녕하세요. 준데일리입니다. 오늘은 머슬 밸런스의 회복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긴장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학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나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자율적인 변화는 저희 자율신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감신경이 증가하게 되면은 근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 체온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체온이 갑자기 낮아진다든지 그러한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탄성적은 근육의 특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에 걸친 근육과 결합 조직의 단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가 안 좋아지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거나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힙 플렉스 머슬들이 좀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근피로가 있고요. 이러한 근긴장도의 경우에는 초기 치료는 근긴장도를 정상화시켜서 과긴장된 근육의 촉진성 긴장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약화의 유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육이 약화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억제돼서 약화된 건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가 긴장성 약화입니다. 만약에 과하 사용하거나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약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과하 사용하게 되면은 근력은 어느 정도 강해질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은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탄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섬유가 퇴화되고 허혈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관절성 약화가 있는데 이 앞불세포를 통한 근활동 억제입니다. 이 앞불세포는 이 척수가 이 나비 모양으로 있는데 이거는 뒷불, 그러니까 앞불입니다. 앞불에서 운동신경이 나오게 되고 뒷불로는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알파모터 뉴런이 근육에 신경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에 반달연골 손상이 있을 때 이 무릎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 큐의 억제, 알파 모터 뉴런에서 나오는 모터 유닛의 수가 줄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이 큐를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관절 기능 부전이 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유발점 약화의 경우에는 근육을 좀 과사용하게 되면은 트리거 포인트들이 좀 생기게 되죠. 트리거 포인트들이 좀 생기게 되면서 통증이 이제 팔이나 다리 쪽으로 퍼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역할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육의 신장은 머슬 스핀들의 활성화를 억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이 계속 굽은 자세로 있게 되면은 등 근육이 맨 처음에는 머슬 스핀들이 자극이 되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머슬 스핀들의 활성화가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자세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계속 굽은 등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등 근육이 약화가 일어나게 되고 상호 억제의 경우에는 주동근 수축으로 인한 기랑근 억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측 상가염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전환의 엎친근 그리고 굽힌근의 긴장 증가 그리고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적인 움직임을 제고하는 편근의 불능에 의해서 발생되는 외측 상가염입니다. 플렉서 머슬들이 긴장도가 증가하니까 익스텐서 머슬들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축상가염 자체가 익스텐서 머슬들을 많이 써서도 생기지만 플렉서 머슬들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익스텐서 머슬들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익스텐서 머슬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축성 조직의 그 탄성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이 외축상가염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약화가 있을 때는 어떤 추가적인 치료 기법이 있나라고 책에서 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은 저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근육 강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실리제이션도 진동인데 이런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감각을 깨운 다음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브러싱이나 태핑. 저희가 근육 운동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힘을 주라고 허벅지를 탁탁탁탁 가볍게 쳐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힘을 준다는 것들을 인지를 좀 시켜주면은 거기에 힘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드랍앤 캐치는 내가 회원의 팔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놓으라고 할 때 그때 힘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근육이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침술도 있고요. PNF도 있습니다. 포스처럴 컬렉션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요소들, 그리고 움직임 운동.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OKC나 뭐 CKC 운동, 기능적인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키네지오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동적인 수축 장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부 승모근이 약하게 되니까 이 수동적인 수축 장력을 유발하면서 근육을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액티베이션 자체는 최대화 근력을 이끌어내고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저희가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동적 운동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고, 그리고 근육의 긴장 기능과 근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정 방향에서만 등척성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등척성 운동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PIR과 PNF 테크닉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